안녕하세요. 톡톡 쏘는 연한이입니다. 오늘은 서울에 거주하는 30대 여성이 보내주신 사연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부모님의 마음으로 사연을 끝까지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톡톡 쏘는 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음악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저는 서울 출신 30대 여성입니다. 얼마 전에 저만 알고 있기엔 너무나 재미있는 일이 있어 여러분과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공유하게 되었어요. 간단히 소개하자면 우리 집은 부모님과 저, 그리고 동생까지 총 4명이 함께 살고 있어요. 경제적으로는 풍족하지 않지만 먹고 사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을 정도로 돈을 벌어서 적당히 쓰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원하는 만큼 쓰는 것은 평범한 가정인데요. 자랑할 것이라곤 가족끼리 특별히 부자라는 점 하나뿐이에요. 가족들이 모두 활발하고 정이 많아서 서로의 연대를 튼튼히 만드는 경향이 있어요. 저는 엄마, 아빠, 동생 모두 자랑스러워요. 각자의 일에 자신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기 때문이죠. 다만 제 같은 딸을 둔 게 안타깝지만 운이 없었던 것 같아요. 20대까지만 해도 불행의 주의자로 살았지만 결혼하지 않고 평생 혼자 살다가 잠에서 누워 죽을 때까지 한 사람만을 보며 살아가는 건 자신이 없었어요. 제 성격이 워낙 힘들고 난해해서 절 받아줄 사람이 쉽게 없을 것 같아요. 부모님과 동생에게도 이야기했어요. 나와 같은 성향의 사람을 찾는 게 너무 어렵다면 혼자 살아가는 것이 더 낫겠죠. 조금 창피하지만 직장을 여러 번 옮겨봤어요. 가끔은 삶이 어려울 때도 있었지만 그럴 땐 자신의 고집을 버리고 일어서야 했어요. 그러다가 현재의 회사에 정착했어요. 야근은 많지만 자율적이며 직급이 없어 위계 질서가 없어 너무 좋아요. 오랜만에 만족스러운 일을 찾아서 개인적인 발전에 집중하고 있었는데 차분했던 삶에 갑자기 큰 변화가 찾아왔어요. 떨어지다 시작하는 문장에서 누구나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문장 구조와 맞지 않는 연결어구들이 몇 군데 보입니다. 다음은 수정된 내용입니다. 아빠께서는 평소처럼 휴일을 즐기며 거실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아빠께서 수업을 받을 사람이 있다며 다녀오라 하셨어요. 처음에는 누군지 몰랐는데 알고 보니 아버지가 같이 일하시는 분의 조카라는 남자더라고요. 아빠는 많은 사람들과 친하지 않고 예기치 못한 이번 만남을 주선해 주신 건데 회사 동료이니 한번 만나보라는 제안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황금빛 같은 주말에 그렇게 휴식을 취하지 않고 남자와 만나야 한다는 게 너무 싫었어요. 그냥 교묘히 거절했지만 이미 어른들끼리 약속을 잡은 상황이라 어쩔 수 없었어요. 어쩔 수 없었어요. 그렇게 힘겹게 나간 자리에서 만난 남자와 결국 저는 훗날 결혼하게 되어 약속했습니다. 사람 일이라는 건 알다가도 모른다는 어른들의 말씀이 다 정말 100번 1000번 맞아요. 만나기 싫었던 남자와 연애하고 남의 일 같았던 결혼을 하기 위해 어느새 식장을 알아보는 제 모습이 믿기지 않았죠. 그때부터 괜히 지키지 못할 입한정을 떨지 않기 위해 액조심하며 말조심하며 살고 있고요. 결혼을 약속했던 그 남자 전 남자친구를 우선은 편하게 남자친구라고 말할게요. 그 사람은 한마디로 순둥이 같았어요. 제가 뭐라고 하던 무슨 일을 하더뇨. 군말 없이 믿어주고 따라줬거든요. 저는 그게 제일 좋았고요. 가끔 줏대 없는 모습이 답답하기는 해도 제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사람이 제 인생에서 처음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같은 직장에 다니기에 결혼을 약속하기 전까지는 불편한 점도 많았어요. 저와 만나는지 모르고 다른 사람들이 그를 향한 비밀이나 뒷이야기를 저에게 전하지 않는 그런 유연한 다른 부서 사람들이 소문내는 것으로는 남자친구는 굉장히 사는 집이라며 하지 않았었어요. 사람들이 사는 집에 가거나 직접 얘기를 들은 적이 없어서 제가 알지 못한 사실이지만 딱히 신경 쓰지 않았거든요. 그 외에 불편했던 점은 여기 제가 오래 다니고 싶은 회사라서 비밀로 하자 하고 싶지만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 해. 어차피 나중에 다 알게 될 텐데 왜 숨기고 싶어 하냐는데요. 우연하게라도 지나칠 때마다 왜 그렇게 눈치를 봐야만 할 것 같은지 안달인 것 같아요.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 같냐고 물으니 본인은 하루라도 빨리 쟤와 결혼해 함께 살고 싶대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자신과의 결혼에 대해 생각해 달라는 뜻이었죠.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미래를 약속하는 것이 너무 멋질 것 같다고 말하며 낭만적인 말을 하곤 해. 여자가 차려는데 철이 없다고 하지만 얼마나 사랑받고 싶어 할지 이해돼. 이해하는 게 좋다. 교회에서의 일상이 날 한층 더 감동시키겠죠. 책 속에서 믿을 만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 차근차근 결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후회하더라도 지금은 후회하지 말자는 마음으로 그 사랑을 선택한 거였죠. 가족들은 너가 그 결정을 한 이유를 얼마나 좋은 사람들인지 놀라고 있어요. 다들 얼른 상경회 하고 싶다면 들뜨고 있었는데 다 같이 만나는 것이 생각보다 어려웠어요. 그쪽 아버지가 유명한 강사라 바빠서 상관 내 날짜를 잡지 못하고 있어서 최대한 우리끼리 할 수 있는 것부터 준비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어쩌다 보니 날짜를 알아서 잡고 식장까지 알아본 뒤 상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쪽 식구들은 겉으로 보기에 매우 교양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예쁘고 고상한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아버지는 4학년 입시 강사이고 어머니는 피아니스트이세요. 형은 유학 중이라 처음에는 참 대단한 집 아니겠다 싶었어요. 그쪽에서 먼저 예상한 만큼이나 거창한 소개를 늘어놓은 후에 저희 집안이 무슨 직업을 하는지 소개할 순서가 되었어요. 아빠는 지금 환경예언가로 일하고 계시다고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엄마 소개를 하려고 했는데 그쪽 어른들이 잘못 이해한 것 같아서 표정으로 다시 되물으셨어요. 실례지만 방금 어떤 일이라고 하셨는지 물어봤어요. 환경위험 말이에요. 뭐가 잘못됐다고요? 아, 그런 건 아닙니다. 하지만요. 저는 공직자 자리에 계신다는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것도 꽤나 높으나 제가 깜빡 잊은 거예요. 제가 저렴한 말을 한 적이 없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지 궁금해서 남자친구를 쳐다봤더니 본인은 그런 적이 없다고 했지만 숨진 모습을 하고 있더라고요. 죄송한데 제가 남자친구에게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요. 아버지는 환경미화원으로 오랫동안 일해 오셨고요. 알고 계신 것과는 다르지만 속인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 속았다는 그 말씀은 불편하네요. 그러구나. 불편했다면 용서해준다고 하세요. 조금 당황스러울지 모르겠지만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실제로 하는 사람을 처음 봤는데 따라서 살다 보면 환경미화를 실제로 못 본 사람도 있을까요? 저렇게 당황한 한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당황했다고 하더라도 입 밖으로 말하는 것도 어렵죠. 분명히 그 행동은 우리 집을 무시하고 깔보는 의도였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이어서 다른 가족들이 자기소개를 했을 때 그쪽 사람들은 충격에 성우 태어나 오겠다는 표정으로 가만히 듣고만 있었어요. 아빠도 이러한 변화에 눈치챈 것 같은데 어느새 말씀을 살려주셨어요. 엄마와 동생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결혼을 서두르던 하루라도 빨리 하지 않으면 종잡고 기다리세요. 사람들은 환경미화라는 말에 대해 갑자기 입이 다물어진 벙어리가 된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아빠는 자신의 직업에 대해 아주 자부심을 갖고 있는 분이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말씀하시기라고 싶었어요. 저는 참을 수 없어서 그 간절한 부모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나 죄송하지만 말씀하시는 내용이 마음에 계속 걸려서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혹시 환경미화가 강사나 피아니스트보다 훨씬 안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최대한 정죽게 물었다고 생각했지만 한순간 분위기가 얼어붙기 시작했습니다. 아차 싶었지만 이미 물을 끼얹은 듯 했을 때 이 상황을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을까요? 답을 기다리는데 앞에 있던 남자친구가 부족한 말솜씨로 부모님을 설득하려 시작했어요. 닉은 진짜야. 우리 부모님은 그냥 방황하셨을 뿐이에요. 자기 부모님을 모욕하거나 비아냥거리려는 의도는 결코 없었다고. 당황하는 이유는 뭔지 궁금해. 당황하는 이유가 대체 뭐지? 마침내 너희가 왜 그런 거짓말을 했는지를 난공모사 기억은 전혀 없다고 서운해하면서 남자친구를 비난했습니다. 아무런 말도 없던 시아버지가 대신 말씀하셨습니다. 의도와는 다르게 제 질문이 오해를 불러일으켰나 봐요. 말하신 의미는 그런 것이 아니고 해당 직업이 경제적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기 어려워서 그랬습니다. 아이들이 아직 어린이라 그래요. 집안의 도움을 받아야 할 텐데 그 부분을 해결하실 수 있을까 하는 아주 작은 걱정 때문에 그러는군요. 아니, 이게 무슨 소리죠?
환경미화 여운이 경제적으로 어려울 거란 것이군요. 교양 있는 척했지만 사실은 정말로 무지한 사람들이라는 걸 이때 알아차렸어요. 붉게 불타는 제가 또다시 참지 못하고 나서버렸어요. 환경미화 일에는 꼭 필요한 직업이기에 그만큼 벌이도 적지 않다는 점과 오랫동안 일하신 베테랑분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번다는 것, 가족 수만큼 추가 수당도 있기에 아빠 혼자만 일해도 우리 가족 모두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는 이야기를 마음껏 쏟아냈어요. 그러나 제 이야기를 하나로 넘기는 듯한 그쪽 식구들을 보면서 맴매스러웠습니다. 제가 깨닫게 된 것은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을 돈으로 맺고 싶지 않다는 채로 나는 중요했던 게요. 하지만 그걸 드러내기는 어려워서 외적으로 언급한 것일 뿐입니다. 저는 제 이불 앞 하루개가 한 번 더 상처를 준 것 같아서 서운한 마음만 뿌려졌어요. 남자친구 가족들은 우선 이 결혼에 대해 조금 더 생각해보자는 말로 대화를 끝냈습니다. 우리가 먼저 말해야 할 것이었는데 그것조차도 상대방에게 진행된 느낌이었네요. 집으로 돌아와서 아빠가 조용히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미안하다고 말하면서 결혼을 하고 싶다면 괜찮다면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저가 그쪽에서 얼굴 두둥지고 살 수 있을지 정하세요. 정도는 되게 지원해 주실 거라고 했어요. 갑자기 죄인이 된 것처럼 말하는 아빠를 보니 이 결혼은 절대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면서 정신이 차려지더라고요. 주위에 결혼한 사람들 말을 들어보면 다들 똑같이 그래요. 고부 갈등이 된 시대에 칼이 되어 싸울 때 싸우더라도 앞으로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이 있어 같이 살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건 남편의 몫이라고 해요. 중간에서 얼마나 잘 중재해주느냐에 따라 앞날이 결정된다는 말이 더라고요. 아직 식을 올린 건 아니지만 저희도 크게 다를 바 없었어요. 남자친구는 상경례 땐 믿음직스러운 모습을 보이지 못했고 이미 전에는 우리 가족이 6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결혼 생각을 하게 되었고 또한 그 집안은 그 이후로도 우리 아빠의 직업을 들먹이며 결혼을 반대했기 때문에 어떤 관계도 개선될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남자친구는 이상하게도 결혼에 대한 강한 의지로 계속해서 저를 설득했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지금 나에게는 당장 두 집안의 활동을 조율할 능력이 없고 그렇다고 너와 헤어질 자신도 없으니 이제 결혼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 같이 살기로 해보는 게 어때? 집에는 말 안 할게. 알아두세요. 넌 우리 부모님과 다르다는 거요. 동거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몇 번을 거절했지만 남자친구는 계속해서 퇴근할 때마다 주차장 앞에서 나를 기다리며 강하게 부탁했어요. 술에 취해서 무릎을 꿇고 빌더군요. 엉엉 울음을 터뜨리며 애처럼 그때 기억을 떠올립니다. 그 모습을 보면 보기 싫기까지 합니다. 내가 어디서 잘못된 걸까 하는 생각만 들었어요. 아직까지 남자친구를 사랑하고 있는 제게 결국 백기를 들어야 했고 남자친구의 자취방에서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일단 비밀로 지내다가 친구의 집에서 잠깐 살았지만 함께 생활하게 되자 정말로 결혼을 한 것처럼 느껴졌어요. 남자친구는 나를 전보다 더 지극히 진심으로 살펴주는데 그러다 보니 가끔 화를 냅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살아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될 만큼 깊이 신경을 써주는데 그러나 넘어서서 좋은 것은 절대로 아닌 것 같습니다. 남자친구가 연락이 끊기자 회사에서 이 번연락을 해오거나 가끔은 남자친구를 가족이라고 순간적으로 묘사하는 문자를 보내주거나 더 나아가 경찰서에 그의 행방을 신고하곤 했었어요. 불과 얼마 전에도 어떤 날이엔 그의 어머니가 우리 가족이 자주 가는 단골 음식점 앞에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이런 상황을 보기에는 정말로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한 번은 그곳에서 종요에 이어질 내용이 누락되었습니다. 스치듯 대화했는데 그것을 기억하고 오신 거죠. 그날 하필 회사 동료들과 회식을 가고 있는 자리였는데 말이에요. 아마도 어머님은 제 동료가 누구인지 모르셨을 테니까 제가 소개되자마자 제 팔을 붙잡고 당황하시더라고요. 너지, 내가 숨겨진 아들을 어디에 감추냐?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위협하려는 게 아니라면 내가 갑자기 죽을 것 같다는 이런 이상한 말을 하시고 찾지 말라는 이상한 얘기까지 하시면서 집을 나가겠다며 어디 있는지 지금 당장 말하지 않으면 내가 네 아빠가 누구인지 전부 다 말해버릴 테니까 이렇게 협박하신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환경여 오는 것이 흠집이 되지만 말해주세요. 또, 그쪽 아들 돌려보낼 테니까 이렇게 무례하게 찾아오지 마세요. 회사 사람들 앞에서 수모를 당한 것도 너무나 참담하지만 더 화나는 것은 그쪽 집에서 자꾸만 아버지의 직업을 비하는 것이었어요. 속이 상해서 입맛도 없어서 먹는 돈 많은 동안 채로 집에 갔습니다. 그런 후 남자친구에게 이제 그만하자고 결혼 어떤 이야기를 하자고 울며 말했어요. 그러자 남자친구는 이제 더 이상 안 된다는 듯 처음으로 집안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서슬본인 집은 소문처럼 잘 나가는 집안도 아니며 오히려 금전적으로 많이 시달리는 상황이라네요. 아버지는 입시 간사가 맞지만 코로나 이후로 정보력 들어서 일이 안 된다. 로 인해 학생도 많이 줄었고 예전에 비해 나이가 들면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젊은 강사들에게 밀려나 강의를 따라가기도 어려운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피아니스트인 어머니는 다른 사람을 가르친 경험이 없어서 냈지만 할 수 없고 술값을 물어도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어 유명하지 않은 직업일 뿐이었습니다. 형은 유학을 떠나 작은 부족으로 한국에 온 지 오래되었고 돈이 들어오는 길은 막혔지만 모두 자존심을 버리지 않고 재능을 따져요. 자신도 이해할 수 없다는 말을 듣는 남자친구의 이야기를 듣니 상황을 일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가족 중 유일하게 자리를 지키며 실질적으로 부모의 역할을 하는 둘째, 아들에게 부담이 컸기에 그런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매달리고 집착하면 신이 아닐까요? 어떻게든 이름 있고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집안과 결혼시키려 하지만 아무리 자기 자식이라고 핏줄이라서 아낄 수는 있다면서 사람을 일일이 끌어내가며 저와 남자친구가 많이 차이가 나서 안 맞는다고 하신 걸 보면 아무래도 현실을 너무 모르시는 것 같아요. 난 현실을 모르고 눈만 높은 집안 구석에서 답답하고 벗어나고 싶어서 어떻게든 결혼을 하려고 했던 거야. 그렇게라도 핑계를 대고 빠져나오고 싶었지만 이렇게까지 올가매는 걸 보니 그것만이 정답이 아니었나 보다. 아마 결혼해도 똑같을 거야. 오히려 우리가 이렇게 만나는 게 기적 같은 일이었나? 지금 생각해보면 그 어떤 드라마 대사와도 비슷했던 말들이 나왔지만 당시에는 처참한 듯한 남자친구가 안타깝고 안쓰러워서 꽃을 안아주며 위로했어요. 내가 당했던 일들을 모두 잊고 남자친구가 다시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판을 치겠다고 약속했죠. 그러자 남자친구는 내 품에 안기며 한진심에 고마워하는 말만 했습니다. 그 사이 나는 우리 둘만의 작은 식사를 즐기고 싶어서 적금 통장을 꺼냈었죠. 그런데 다음 날 일어나 보니 남자친구가 보이지 않았어요. 항상 함께 출근했는데 어디 갔는지 알아보려고 했지만 남겨둔 쪽지가 말하길 이미 떠났다더라고요. 경아야, 너와 함께 지내는 동안 내 행복이 무엇인지 고민해 보았어. 결론은 뭘까 하고 생각했는데 나 혼자서는 찾을 수 없다는 것이었어. 가족을 버리고 혼자 행복해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 가족들을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그들은 내 가족이니까 끝까지 곁에서 지켜주고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싶어. 함께한 시간이 즐거웠어. 너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행복을 찾길 바래. 그 속에 위로를 건넨 이 말에 남자친구는 내가 아닌 가족을 떠올렸나 봐요. 얼마나 듣거나 보거나 경험하지 못한 이별일까요? 결국 나에게 희망을 준 가족이 소중한 사람이 왜 나에게 함께 살자고 말했는지 이해할 수 없네요. 전 단 한순간에 실망하고 집 밖으로 내쫓겨 버렸습니다. 한 달 후에 돌아오니 방은 외로이 남겨진 채 있었는데 그 감정은 아직도 말로 표현할 수 없군요. 방황과 황당함, 슬픔의 감정을 차례로 느끼다가 마지막으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헤어져도 이대로라도 순순히 머릿속이나 마음속에 꼭 담아두고 싶습니다. 남자친구가 그림 수집이라는 고상한 취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 될 그림에 이별 편지를 적어두고 떠났습니다. 할 말이 많아서 장문으로 적던 중에 어느새 그림의 절반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덜하고요. 그렇지만 이 정도는 해줘야 해요. 우리가 작별 인사 지어서 마음을 놓을 수 있게요. 끝까지 할 말을 전부 적었어요. 그리고 나서 하루 이틀 후 회사에 출근하는데 그날은 뒤통수가 따뜻한 것처럼 느껴졌어요. 한껏 뜨거운 시선을 받으며 자리에 앉았을 때 평소엔 눈치 없이 백단을 떠들고 있던 옆자리 직원이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미경 씨, 왜 발을 못 디셨나요? 힘들다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지금 회사 안에서 그게 가능한 이야기인가요? 미경 씨의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상장회 이후에 파운던이 발생한 걸로 다 알고 있어요. 그렇게 어렵다면 어떻게 될까요? 인사는 준우 씨와 결혼하려 했다고 하던데, 맞아요. 그들이 만날 줄은 전혀 몰랐어요. 개인적으로 준우의 가치관은 괜찮아요. 예를 들어 누군가가 거칠게 머리를 후라이팬으로 치는 기분이었어요. 보면 불쾌할 정도로 심각하더라도요. 제가 그의 집안 사정에 대해 말해볼까요? 친구들은 더러워하더라고요. 집중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마음은 말모락이었고 회사가 평화로워서 드문 사건이 생겨도 더 성가셨어요. 가나다 파운당 등의 소문은 신경 쓰지 않지만 함께 일하는 남자친구의 정체가 드러나서 싫었어요. 그가 그를 드러내고 싶어서 암시를 하는 게 아닐까요? 내가 결국 만든 이사는 쉽지 않았지만 마침내 완성했다. 친한 동료들과 안 친한 동료들을 가릴 것 없이 하루 종일 각종 일로 바쁘게 하루를 보내며 이 산을 오르고 내리며 2달 만에 집으로 돌아왔다. 가족들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을 솔직하게 말했고 가족들을 상처 주어서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처음의 상황은 좋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 경험을 통해 많이 배워 성장했다고 말했다. 가족은 조용히 내 이야기를 들었고 남자친구와의 일을 알고 있었지만 내가 돌아와 기쁘다고 웃어주었다. 나중에 동생은 아빠가 체력 상태 이후 결혼을 취소했을 때 나를 탓한다는 것 같아서 그동안 잠도 제대로 못 잘 수도 있고 힘들어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아빠를 보면서 많이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요. 그것도 모르고 칩을 다 단체가 스스로 일심해서 너무 재수로 써요. 100. 대만이 액땜을 했으니 앞으로 갚아나가면서 다시 열심히 살아가자고 몇 번을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출근하고 보니 또 커다란 산 하나가 도착해 있더라고요. 제 책상 근처로 사람들이 몰려 있는 겁니다. 다가가서 보니 남자친구 집 거실에 걸려있던 그림이었어요. 제가 쓴 이별 편지에 또 답장을 적어서 회사 사람 모두가 볼 수 있도록 친히 제자리에 둔 겁니다. 정말이지 지극정성으로 너같이 한심하고 이기적인 인간에게 그에 미칠 듯이 사랑하는 가족 곁에서 떠나지 말고 평생 꼭 붙어서 살았으면 좋겠다. 라는 식으로 적어두었는데 본인은 애초에 사람들에게 보여줄 것을 의식하고 혼자 절절한 사랑을 한 것처럼 다음 생이 되어도 만나자는 낭만적인 답장을 써두었어요. 아, 이건 나를 그만두게 하려는 심사 아니구나 싶어서 남자친구를 바로 찾아갔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정도로는 침착한 얼굴로 마치 한 것처럼 어차피 소문이 날 때면 난 사인이 가려지겠다 싶어서 회사 아래층 카페에서 만났어요. 오랜만이네. 못 본 동안 잘 지냈어, 미경아? 아, 못 본 지 너무나 오래인데 삼술이야. 왜 자꾸 우리 회사에 유착이 되어가는 걸까? 그렇게 안 하면 나는 내 비밀에 대해 어떻게든 알아내려고 하겠어. 떠들어댈까 봐 불안해서 못하겠어. 그러고 보니 너희 즉 잘 산다는 소문도 언니가 하는 거 하며 제 말에 남자친구에 대한 아무 대답도 못하더라고요. 설마 해서는 남자친구는 툭하면 자신을 포장하는 거 신말을 해가며 원하는 이미지를 만들어 같은 거였어요. 그래서 본인의 부모님에게도 거짓말을 통해 멋진 아들을 흉내내고 있지도 않은 경선을 만들어서 기대치가 한껏 높여놓은 거더라고요. 그러니 어머님의 아들 사랑이 그렇게 깊었던 것도 평소에 본인이 인기가 차고 넘쳐서 훨씬 좋은 조건의 여자를 만날 수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해왔기 때문이고요. 제실 알고 나니 그저 순수하게만 느껴졌던 남자친구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끔찍하게 느껴졌습니다. 대체 나한테 뭘 원하느냐고 물으니 그런 거 없다고 대답했어요. 그냥 지금 이 순간에 곤경을 벗어나기는 하면 된다고 해요. 마지막으로 만나던 저와의 만남이 진심인지 아니면 그것조차 너의 이미지를 위한 건지 물었습니다. 쉽게 대답하지 못했는데 겨우 하는 말이 제가 회사 내에서 평판이 좋아서 더 만나고 싶었던 건 사실이에요. 씀씀이도 크고 하고 싶은 것 다 여기서 즐기며 사는 것 같기에 집도 잘 사는 줄 알았다고 했어요. 하지만 부모님이 조건을 많이 보는 게 사실이에요. 우리가 결혼까지 못 갔다는 걸 덧붙였어요. 왜 그 드라마를 보다 보면 가끔씩 상대방에게 물어내는 장면이 있겠죠. 알잖아요. 아무리 허구라 해도 어떻게 공공장소에서 절을 내면서 현실성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예의가 불편해 최대한 참아봬요. 물컵을 얼굴에 던지고 싶어 했지만 참았죠.
그리고 알겠다 하며 날 내버려 둬라고 말하고 일어섰어요. 그때 남자친구가 아름답게 마무리 지어주며 손을 내밀었더라고요. 드디어 제 미련스럽게 행동한 것 같아서 그 손을 내려 치려 했어요. 남에 의해 숨을 돈다는 뜻으로 헉 소리가 카페에 울렸고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봤어요. 누구에게도 위협이 되지 않게 살고 싶어서 남자친구의 행동들에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얼굴만 예쁘게 생겨서 교육 분야에서만 성공한 사람이었고 나는 이와 상관없이 나 자신의 삶을 즐기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차분한 생각을 하게 되었고 결국 너그러워져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리를 다시 잡으며 깊은 고민을 해보았으나 결과적으로 아무래도 그 상황을 그냥 지나가야 할 것 같아요. 남자친구가 중요시하는 그 작은 일들 때문에 저와 가족이 불필요한 모욕과 상처를 받았지만 어차피 그래야만 할 것 같아요. 이제 큰 대격변을 일으킨다 해도 안 되겠고 그 가족들한테 내 마음의 상처를 주는 것도 또한 이치에 맞지 않아 보입니다. 몇 날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저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인 것 같았어요. 소문을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나도 똑같이 소문을 내주어야겠다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바로 양치기 소녀로 변장하여 몇 가지 계획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유치하기는 해도 그 사람에게 가장 잘 와닿을 방법으로. 우선 입이 가벼운 역저리 직원에게 고민이 있다면 만나자고 제의했습니다. 뭔 일인지 몰라도 역시나 흔쾌히 수락해 주었어요. 둘 만난 술자리에서 재교동한 회사에서 어려웠던 점들을 털어놓았죠. 그만둘까 고민 중이라고 하니 그럼 뭘 하면 먹고 살 거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옳다 생각했기에 저는 굉장히 비밀스럽게 말씀해요. 예전에 할아버지께서 운영하신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던 자사 주식이 대폭 상승했어요. 노년 시절에도 사용할 수 있는 유산을 물려주셨다고 해요. 처음에는 동면 씨의 말을 믿지 않았지만 직접 받은 문자를 확인해보니 금방 사실임을 알게 되었어요. 동생이 도와준 덕분에 쉽게 문자로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어서 다행이에요. 동현 씨는 뭔가 제가 너무 자유롭게 행동하고 있다며 이상한 적이 있었다고 해요. 이 사실을 비밀로 유지해 주시겠다고 부탁했고 언제든 준비된 만큼 준비해두었지만 이렇게 중요한 일을 중간에 그만두면 할아버지가 기뻐하실 것 같지 않아요. 갔다고 하며 슬픈 연기를 했더니 동료도 나와 같이 슬퍼해 주었어요. 평소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한 발짝 떨어져서 참견하던 사람인데 돈 있는 집에 자식이란 감정이입이 더 잘 되나 봐요. 며칠 뒤 나머지 계획을 차근차근 이행했어요. 회사 직원들이 쓰는 인터넷 커뮤니티에도 익명으로 그것을 올렸었고 주요 내용을 제외하고는 유추할 수 있는 것은 빼고요. 우리 회사에는 알짜배기 자산가가 있는데 아무도 모르는 것 같다고 썼어요. 다음 날 옆자리 동료가 그것을 확인하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는데 몇몇 사람에게 그 주인공이 누군지 물어보더라고요. 전 곤란한 표정으로 아니라고 부정했어요. 둘러댄 후 동료에게 다가가서 비밀로 있는데 왜 출연을 막느냐고 물었습니다. 명랑하게 살짝 놀란 것 같습니다. 이로써 확실하게 말했으니 회사 사람들 전부가 알게 될 때까지 오래 걸리지 않을 테니. 그게 거짓이든 제 실은든 상관없었어요. 어차피 개인적으로 명백한 사람들이니 잠시 후에는 이야기가 사그라지겠죠. 누군가 자세히 물으면 그냥 소문일 뿐이라고 말하며 둘러댔습니다. 그 다음에는 좀 더 쉽게 진행되었어요. 오며 가며 몇 번 마주친 별로 친하지 않은 이사부 사람과 우리끼리 몇 명이 점심을 먹고 있어 함께 먹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인사부의 여성분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준우 씨, 왜 헤어졌어요? 라고 하던데 집안 수준이 안 맞아 3번 헤어졌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또 다른 소문이 들리네요. 왠지 거짓말인 것 같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만은 사실대로 얘기해 주세요. 물려받은 재산은 아직 꺼내지 않고 그대로 두어뒀는데요. 제가 결혼할 때쯤에야 쓸지도 모르겠지만 지금도 충분히 살만하니까요. 그러나 우리 아빠는 환경 미워하는 사람이에요. 그걸 말했더니 그쪽에서 난리가 났어요. 어떻게 환경을 미워하는 집안에서 결혼하냐고 하는데요. 알고 보니 그 집안 상황은 상당히 어려웠던 모양이었어요. 딱히 무엇인가를 찾는 게 아니라 자신의 집기둥을 세워줄 지원을 찾는 것 같아요.
조그만 신진한 환경 미향에 대해 많이 생각하면서 거리낌을 느꼈어요. 사람들이 기분이 얼마나 나빠야 그렇게 행동할까요? 자, 참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 팀 사람 중 한 분이 옛날에 함께 밥 먹으러 갔을 때 만난 우 씨의 어머니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그분의 어머니는 그의 단골 음식점에서 다른 사람과 말다툼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 팀 사람들이 그 사건을 듣고 있었거든요. 저는 정말 기분이 좋지 않아 보였는데 세세한 내용을 모두에게 공유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다들 그대로 사실을 인정하면서 오물쭈물하는 사람을 지켜줬는데 그 덕분에 오랜만에 안도감을 느꼈답니다.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것 중 하나는 남의 집 싸움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인사부에서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신이 나더군요. 하지만 밥을 먹자마자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똑같이 지루했어요. 처음에는 상황이 더 큰 문제로 번질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예상했던 것보다 더 재밌는 일로 전개되어 계속해서 웃음을 참았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사흘 뒤, 전 남자친구가 제 집 앞으로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당당하게 다가왔지만 내 얼굴을 보고 어색해하는 것을 눈치채는지 열받아서 화가 나 있는 듯 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자기 사정 이야기를 하는 건데 너처럼 거짓말도 하지 않고 과장도 하지 않아서 그냥 내 모습 그대로 말했어요. 그러자 상대방이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화를 내며 왜 그럴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갖은 고자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무시하고 집으로 들어가려 했죠. 그랬더니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따로 있는 것처럼 나를 붙잡았던 것 같은 라구요 있잖아. 그거 말이야. 내가 100억대의 자산을 갖고 있다는 소문 그거야? 이게 진짜야? 아니지. 너 나에게 그런 얘기 한 적 없잖아. 아니야. 순간 저도 모르게 크게 웃고 말았어요. 정확히 누군가에게 물려줄 돈이라고만 했는데 그게 어느새 나도 모르는 100억대 자산으로 커져버렸어요. 소문이라는 것은 매번 사람 입을 타면 바뀌어가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을 알면서도 참을성 있게 증거를 합니다. 거짓말이 제가 웃는 거 보니까 거짓말이 아니라고 말이야. 나는 내가 찾아온 이유를 알 것 같아서 정말 당황스러워. 진실을 알고 미련을 떼어낸 건데 바짓가랑이란 것은 뭘 말하려는 거야? 믿어줘. 그런 장난은 미안해. 아직도 마음이 혼란스러워. 하지만 내 얼굴을 보니까 기분이 좋아. 사실 조금 동요되었나 봐. 때때로 내 부모님이 함께였던 그때를 회상하며 우리의 관계가 더 좋았을까 생각해봐. 아니었으면 이렇게 될 수 없었겠지? 어쩌면 내가 찾아온 것을 보니 내 생각도 조금은 그리워한다고 생각하면 어떨까? 내 마음도 정말 복잡해. 어쨌든 조심히 다녀. 곤란한 이전 남자친구를 곁에 두고 서보란 듯이 코노래를 부르며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일부러 마음이 나무에 착해서 허태히 망을 죽어서 매달리면 그때 다시 한번 걷어차고 싶었거든요. 마지막에 첫 남자친구의 넘 나간 얼굴을 보니 어느 정도 효과가 있던 것 같았어요. 그렇게 그간 있었던 일들을 가족들에게 신나게 이야기했더니 나에 묻고 그게 무슨 유치한 짓이냐며 잔소리 하시더라고요. 그렇지만 얘네 다 같이 웃음을 터뜨리고 말했어요. 죄 지은 것도 아닌데 모진 짧은 있나요? 특히 정생이 엄청 통쾌하기에 그게 참 느꼈네요. 그러네 부모님도 내신 조금은 후련하지 않을까 싶었죠. 그런데 전 남자친구 쪽은 제 생각보다 이 거짓말에 대해 꽤나 진지했나 봐요. 그로부터 며칠 후 갑자기 연락해서 함께 살던 집에 두고 관계 있다면서 챙길 것들을 가져오라고 하더라고요. 생각해보니 5대6까지를 두고 온 게 맞는 것 같아서 동생을 데리고 함께 왔습니다. 그런데 집에 들어가서 마저 깜짝 놀랐어요. 제가 혼자 오는 줄 알았는데 전 남자친구와 아버지, 어머니가 다 같이 계시더라고요. 얼떨결에 다시 한번 상경 내려가는 기분이었어요. 전 남자친구가 다시 만나고 싶다는 저의 거짓말을 진심으로 믿은 거예요. 가자마자 전 남자친구는 웃으면서 책에 꽃다발을 안겨주었어요. 그 자리에서 걱정 버리고 즐거움을 느꼈습니다. 참았다. 그렇게 어색하게 마주 앉아 있었지만 그 옆에 앉아 계신 아버지께서 처음 듣는 사근사근한 목소리로 그동안 잘 지내냐고 물어보셨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런 도움이나 배려를 받은 적이 없는데
왜 그렇게 잘 지내냐고 묻는 건 조금 어색했습니다. 내가 불러서 이렇게 대하려는 건가 하고 살짝 예상했지만 나도 몰랐던 척 대화를 이어나갔어요. 그렇게 대화가 이어지다가 그제야 너무나 속이 투명하게 드러나는 말을 하셨어요. 역시 그 집은 염치를 모르는 무식한 직원이 마셨던 모양입니다. 우리가 그때 결혼에 대해 좀 더 생각해보자고 했었던 걸 기억하시나요? 들은 바에 의하면 그 두 사람은 꽤나 많은 고민을 했었다고 해요. 이야기할 만큼 나누고 싶은 것 같지만 꽤 시간이 지났으며 이제 미를 생각할 것도 없어요. 결혼 준비가 미뤄진 만큼 앞당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시 시작하며 생각 중인데 네 생각은 어떠세요? 우선 쉽게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사과해 주세요. 우리 아빠가 평소 평화를 중시하며 집안을 폐쇄한 적이 있어요. 사과 없이는 더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왜 그때는 의도치 않게 미안했다고 하지 않았나요?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자면 분명 무례했던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한 의도는 아니었는데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였다는 점 죄송해요. 그럼요. 사과하고 난 후에도 너무 길게 이야기하는군요.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단계가 조금 이해되지 않아요? 분명 저희는 헤어졌는데 다시 연애하는 것도 아니고 결혼하라는 얘기도 아니잖아요. 전에 준우 씨에게 이상하게 전달받은 말이 아닌가요? 그렇게 하니까 그쪽 부모님이 꽤 당황하셨단 말씀이에요. 그들은 무언가 우리에게 착한 점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표정이었어요. 그리고 전 남자친구도 크게 당황하며 저를 말렸는데 그 무리스러운 행동을 보니 정말로 거짓말을 한 것 같았습니다. 제 말을 오해하고 더불어 우리가 결코 헤어질 수 없는 연인인 것처럼 아주 소설을 써놓았어요. 정말 또 다른 사람을 만들어낸 건가요? 언제 그것을 굽혀야 할지 알아? 이번에 내가 무엇을 다시 말씀드렸는지 기억이 안 나네. 조금만 더 노력하면 60으로 회복할 수 있을 것 같아. 그것이 아니면 내가 아직도 너를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일까? 언제 너와 다시 만날까? 제발 그만 중달까라. 그 놈의 우리 사이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점을 잘 알고 있지만 최선을 다해 사는 것이 사람다운 것이라고 생각해야지. 아님 찻집을 사는 것보다 가격이 많이 낮은 곳을 사야겠어. 너무 어린 아이 같은 억양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어른들한테는 어색할지도 몰라. 아직도 서로 오해하고 있는 것 같은데 흥분하지 말고 먼저 한번 진심으로 얘기해보자. 우린 겨우 철을 강요하여 앉아 있도록 하자. 반항할 여유도 없이 끌려가는데 동생은 갑자기 미쳐서 달려들어왔다. 가족에게서 철을 떼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목 주위 좋은 것을 처음 봤어요. 뒤를 건드리면 다 후련하게 놓으라고 했고 호지를 부려 더러운 손을 대 인간도 아닌 것들이었습니다. 처음 보는 동생의 모습에 당황했지만 그동안 유비받아온 험한 괴로움을 고려하면 얼마나 답답했을까 싶다가 결국 그냥 소리치는 대신 내버려 두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만나서 반갑습니다만 저는 이만 가볼게요. 이제 와서 제가 붙잡고 시키는 것 같은데 이미 많이 드셨으니 쓸데없이 후회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아들이 30이 넘도록 거짓말하는 버릇은 꼭 매듭을 풀어야겠다고 생각해요. 후리 아빠 말대로 사람이 버린 쓰레기는 치울 수 있어도 버린 말은 되뇌이기 힘들죠. 쓰레기 같은 사람과 함께 7년을 보냈는데 정말 어려웠어요. 그 사람을 마주하는 것조차 싫어서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 아가인 걸 아는데 그래서 가볼게요. 그걸로 결국 저와 그의 가족은 완전히 이별할 수 있게 되었어요. 모든 연락을 차단하고 제 인생에서 그를 완전히 지우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그래도 약간의 복수감으로 통쾌했지만 한편으로는 씁쓸함이 더 컸어요. 제가 이렇게까지 해야만 한다는 점이 안타깝지만 움직이지 않았다면 그대로 실망하게 됐을 것 같아요. 그 뒤론 아무 일도 없었어요. 어쩌다 보니 제가 먼저 회사를 그만두었는데 얼마 안 돼서 그 사람도 그만뒀다고 하더라고요. 본인은 이 직장에 평생 뼈를 묻을 것이라고 얘기해 왔었는데 무슨 연유로 그만둔 것인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아마도 회사 사람들 눈이 따가워서 그랬던 것이겠죠. 그 후로 어떻게 되는지는 알고 싶지도 않아서 굳이 찾아보진 않았네요. 아마도 새로 직장을 찾던 나도 꽤나 바쁜 버릇을 고치지 않으면 또다시 힘들어질 텐데 말이죠.
전 남자친구도 외에 가족분들도 예정보다는 조금 더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길 바랄 뿐이에요. 제가 일을 그만둔 것은 거짓말 때문이거나 다른 껄끄러운 이유 때문은 없습니다. 아니요. 예상치 못한 매우 고된 업무를 하면서 지쳤던 시간들을 스스로 보상하려고 조금 쉬고 싶었던 거예요. 아무리 열정적인 저도 이번 일은 정말 힘든 시간들이 없거든요. 이 직장도 저에게 소중했던 일이라 그만큼 작별할 때 눈물이 나긴 했지만 분명 저에게 더 알맞은 일이 따로 있을 것 같아요. 당분간은 아무 생각 없이, 특히 연애와 결혼 생활은 일절 금지하고 나를 위해서만 즐겨보려고 해요. 이전에 도움을 받았던 분들에게 가품을 하면서 올 한 해도 보람차게 보내려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제 다사다난한 경험이에요. 혹시 계속해서 엘레나도 피곤하셨나요? 그렇다면 이보다 더 재미있는 일이 있을까요? 여러분의 오늘 하루 중 어떤 일이 일어날지 살짝 예언해 봅니다. 그럼 올 한 해 동안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지고 기쁘게 마무리하셨으면 좋겠네요. 저희를 봐주셔서 감사합니다.